오늘 우리 K증시는 어제랑 정말 똑같은 분위기가 이틀째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료도 이제 어제 재탕이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메인 이슈는 역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유동성 그 댐을 관리하는 그 미국 연준이 수문을 조금씩 열어줄 기미가 보인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또 기대감이었죠. 거기다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글로벌 AI 대장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번 3분기에도 또 어김없이 대박이 났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이제 AI 대장주긴 하지만 AI 칩을 만드는 회사지 AI를 가지고 뭘 하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공급처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주들까지 그런 기대감이 이제 확산되면서 오늘 새벽 뉴욕 증시 급등으로 화답을 했고 우리는 어제 그 연준 유동성의 향기 더하기 이제 빅테크들의 응원가까지 오늘 더해지면서 하루 더 상승세를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떨줍 올파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일단 지금 이렇게 갑자기 산타랠리 예비 소집이 이제 잡혔는데 사실 산타랠리의 공식 기간은 총 7거래일이고요. 그러니까 한 해 마지막 거래일 5거래일하고 해 넘겨서 첫 2거래일 이렇게가 이제 원래 월스트리트에서 규정하는 산타랠리 공식 기간입니다. 그럼 올해는 이제 우리 K증시의 경우 2023년 납회일이 12월 28일 목요일이거든요. 이날 폐장인데 그럼 이제 그 전 금요일부터 금, 월, 화, 수, 목 이렇게 올해 산타랠리 게시를 보면은 공식적으로 12월 22일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이제 한 달 남았죠.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미리 산타랠리 예비 소집이 지금 K증시에 갑자기 잡혔냐. 이건 이제 연준 금리 인하 시점이 원래 내년 중순으로 예상하다가 지금 슬슬 분위기를 보니까 유럽도 다시 그 M자형 그 침체에 들어가기 직전이고 미국도 결국 5% 넘는 금리로 1년 이상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내년 1분기 중 그러니까 1, 2, 3월 중에 연준이 결국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FOMC가 2월 달에는 없거든요. 그럼 1월, 3월인데 1월은 바로 한 해 시작하자마자부터는 좀 그러니까 그럼 3월 19일 FOMC에서 그때 연준이 결국 긴축을 접고 금리 인하로 돌입할 거라는 예상이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타랠리 이제 시식 코너가 뭐 차림표가 막 그 화려해 보이고 막 메뉴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별게 아니고요. 그냥 다 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반응인 거고 그럼 이제 반대로 이게 일찍 그 어떤 소진되면서 금단 현상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을 저는 떨줍 올팔 뿐이다 이거죠. 그럼 이번 산타랠리 시식 코너 밥상을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또 뭐가 있느냐. 바로 이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번에 미국에서 유동성의 향기가 불어온 거니까 미국에서 또 이게 이제 악취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최신 이슈는 바로 월가에 대한 자리세 강탈 시도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사실 지난 그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 파산 때 신속한 구제자금 투입으로 결국 거기서 남아도는 유동성이 증시까지 들어올리는데 큰 공을 세웠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바이든의 지령을 받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하고 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큰 공을 세웠죠. 근데 원래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말이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 한 소식통에 따르면은 미국 FDIC 측이 현재 거의 바닥 수준까지 떨어진 예금보험 기금을 시중은행들의 충당금으로부터 걷어갈 예정이라고 청구서를 지금 열심히 지금 작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다음 미국 자동차 역사상 3사 동시 총파업이라는 정말 역사적 기록을 세웠던 UAW 그 전미 자동차 노조 측에서 이제 향후 임금 인상안을 약속받고 파업은 종료를 했는데 뭐 이거는 근데 민주당 출신 바이든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되다가 내년에 또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가 당연히 노조들 편에서 따뜻한 자본주의 뭐 이런 스탠스로다가 이제 사측에 좀 억지로 양보를 좀 강요를 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여기에 대한 이제 마라톤 협상 뭐 이런 게 이제 되겠고 그 과정에서 미국 빅3 자동차 업계 임원들의 사퇴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우선 제너럴 모터스의 자회사 중에서
자율주행 로봇 택시 그 사업하는 크루즈라고 있어요. 뭐 풀네임은 크루즈 오토메이션인데 여기 CEO가 최근에 자진해서 사임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예, 아무래도 다른 이제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런 임원들의 줄 사퇴가 이제 이어질 전망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렇게 막 사퇴를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 친환경차, 미래차, 전기차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죠. 다음 이제 미국에서는 지난 여름에 이제 한바탕 그 빅테크 기업들 감원 바람이 불었다가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또 시작이 되는데 일단 저의 친정 시티그룹이 매니저급 이상 인력 10% 감원에 들어갔고 다른 월가 대형사들도 이제 연말 전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앞에 말씀드린 그 산타랠리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고액 연봉자들의 어떤 플렉스 이런 그 연말 보너스에서 막 이 사람들이 질르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의 경우는 그 어떤 소비 환경이랄까 저렇게 고소득자들은 감원 내지는 아니면 내가 감원은 피했다고 해도 바로 옆자리에 감원당한 그 동료 빈 책상 보면서 뭐 소비할 맛이 나겠습니까? 아니 생필품은 모르겠지만 비싼 거 막 12개월 할부 막 아니면 자동차 이런 거를 지르고 싶겠냐고 나도 불안한데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의 경우도 이제 여기는 다 빚으로 살아가니까 뭐 현재 집 렌트비하고 또 미국인들 대부분이 활용하는 게 그 신용카드 리볼빙인데 이 자유회전 결제 그 금리도 작년보다 2배 올랐지. 하여튼 이제 이자 비용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도 아직 높은 이런 지금 환경이라서 과연 산타랠리의 또 다른 그 원동력이라고 하는 유통소비 업체들의 매출 향상에 중산층 소비자들이 기여를 할 여력이 될까? 이게 또 의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산타랠리 지금 예고편을 갑자기 중간에 감질맛 나게 뚝 끊어버릴 수 있는 이슈는 뭐냐면은 아니 뭐 원래 근데 이 예고편이라는 게 또 이렇게 정신없이 막 그냥 스펙타클하게 막 자극적으로 막 편집을 막 한 다음에 갑자기 화면 싹 닫히면서 까맣게 coming soon 이래야 이게 또 제맛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보면은 뉴욕 증시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 주가에 많이 좀 의존을 하고 또 하루하루 매일 새벽마다 이제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테슬라 오늘 주가 얼마지? 요거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글로벌리 중국만 빼고 전기차 수요 둔화는 뭐 이제 새로울 것도 없는 사실이고 근데 지금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차도 사실 다 잘 안 팔려요. 아니 지금 글로벌 기축통화국인 미국 기준금리가 5.5%인데 뭐 우리나라에 있는 영끌족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이자 갚기도 빠듯한데 여기서 또 할부로 자동차를 살 여력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 와중에 이제 번스타인 리서치에서는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수요층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테슬라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인가 자세히 봤더니 이제 초창기 전기차의 수요층은 주로 부유층들 그러니까 집에 내연기관 차도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세컨카로 한번 전기차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타보고 싶다 그래서 산다 이런 계층하고 또 이제 IT 쪽에 주로 많은 얼리 어댑터 분들 이런 소비자들이 이제 전기차 대부분 수요층이었는데 이제는 이미 그런 수요층들에 있어서 전기차는 포화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살 사람은 이미 다 샀다 1차적으로. 그런데 일반 자동차 구매자들은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구매 욕구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최근 테슬라 주가는 이제 전기차가 1차 유행은 지나고 이제는 서서히 대중화 내지는 보급 단계에 진입을 했다는 거를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주가에 그 반영시키는 프라이싱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잘 그리고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보다 매력적인 가격 정책 그리고 수요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 조절 능력 같은 게 요구된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번스타인 리서치의 테슬라 목표가는 $150에 투자 의견 언더퍼폼 즉 시장 수익률 하회로 콜을 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좀 전에 바람 부는 고수부지에 혼자 앉아서 이제 깊은 생각에 잠기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영상 찍고 있는데요. 제가 나름 정보 민주화의 어떤 가치를 내걸고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진행하는데 가장 조금 기운 빠지는 그런 순간이 뭐냐면 무슨 수익 창출 정지도 아니고 악플도 아니고 바로 언제냐면요. 그렇게 제가 마바라 주식 장사치들 책팔이 강의팔이에 속지 마시라고 정말 그 쉰들러 리스트의 쉰들러의 어떤 심정으로
내 신변을 걸고 온갖 협박과 고소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런 제 영상에 쟈니나 배터리 아저씨 광고가 붙어서 나올 때 바로 그럴 때 정말 힘이 빠집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아마 저보다는 훨씬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고를 해서 클릭할 확률이 높고 또 그게 팔릴 것 같다고 판단하니까 그런 제 영상에다가 그런 광고를 갖다 붙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유튜브 알고리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딥러닝으로 막 진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려면은 채식주의자한테 소세지 불고기 바베큐 광고를 붙이겠냐고 아니면 스님이나 수녀님한테 결혼정보회사 광고를 띄우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유튜브 계정마다 그 사용자들 정보가 다 이미 그 데이터 센터에 클라우드에 잔뜩 축적이 돼 있는데 근데 참 이 유튜브 광고야말로 정말 이게 완전히 이제는 정글인 게 오늘 아까 또 제 유튜브 광고에는 JMS가 떡하니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그냥 보니까 심지어 영상미도 완전 장난 아니게 뛰어나.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JMS에서 함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막 되게 성스러운 목소리로 여기로 오라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꼬시는 내용인데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학생들이 보고서 뭐 호기심이 됐든 아니면은 한참 솔직히 사춘기에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하는데 좀 심란하다고 해서 위안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가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부터 유튜브에 뜨는 광고는 거의 다 이런 JMS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좀 가을 타는지 생각이 깊어지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가을 탄다니까 또 이 표현에 생각나는 게 작년 가을에 저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가을 타지 말고 날 타라고 했던 여성분 본인 수영복 사진까지 그래 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아까 한강 고수부지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문득 드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경험치도 많으시고 또 인사이트도 깊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함께 좀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또 마침 우리 삶의 어떤 현재와 미래 그리고 당장 내 돈이 이제 어디로 가냐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랑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들인데 바로 세 가지 의문입니다. 저의 그거는 첫째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그대로 기금운용본부에서 그동안 수익 내서 불려가지고 내 노후에 돌려주는 거라고 하면서 왜 국민연금 고갈의 핑계를 출산율 하락이라고 하는 건가. 그 다음 두 번째, 왜 악재만 줄줄이 터지는 카카오가 호재만 줄줄이 있는 네이버보다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는가. 다음 세 번째, 에코프로를 3년 보유하면 무조건 300만 원 가서 부자 된다는데 그 안에 구체적인 시간표가 왜 빠져 있는지, 그 3년 중에 앞으로 한 30개월을 지금처럼 6, 9%에서 7, 4%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만 하다 결국 마지막 6개월에 다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럼 그 2년 6개월 차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왜 꼭 3년을 통으로 들어가야만 되나? 혹시라도 그 3년이라는 게 더 비싸게 사줄 바보들을 모집하는 기간인가? 아니면 그 300만 원 간다던 그런 인간들이 그동안 어떤 출구 전략을 짜서 튀려는 기간인가?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는 앞에 이제 관리자급 이상 10% 다운사이징 들어간다고 하던 제 친정 시티 리서치에서 에코프로 BM 목표가를 기존 22만 원에서 이번에 18만 원으로 하향하고 투자 의견 매도. 다음 LNF 역시 목표가 기존 22만 원에서 이번에 17만 원으로 후려치고 대신 투자 의견은 중립. 다음 이제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목표가 기존 7만 원을 이번에 6만 5천 원으로 깎고 투자 의견은 그래도 매수 유지. 다음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깎았는데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기존 목표가 15만 8천 원을 이번에 14만 5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다음 이제 CLSA 그 크레딧 리오네 증권에서 K엔터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우선 하이브 목표가를 기존 31만 원에서 이번에 24만 8천 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JYP 목표가도 역시 하향인데 기존 13만 5천 원을 이번에 10만 8천 원으로 또 깎았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역시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이거는 일단 중국 쪽의 어떤 앨범 매출 부진 이런 거를 지금으로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 눈높이를 조금 낮추자는 뜻 같죠. 다음 모간 스탠리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해서 중국 내 제품 출시 시기가 중요한데 좀 이게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제이시스 메디칼이 사이노슈어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포텐자의 경우는 12월부터 터키하고 브라질 같은 이제 신흥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서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의 목표가 17,000원으로. 다음 UBS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닛, 이게 이제 이니시에이션의 약자인데 처음 분석을 개시하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그래서 이제 투자 의견하고 목표가를 처음 제시하는데 투자자들은 두산 로보틱스를 기술 우위가 없는 조립업체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지만 설립 4년 만에 2019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4위 협동 로봇, 일명 그 코봇 제조업체로 포지셔닝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 55,000원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설명이 거창한 거에 비해서 목표가는 예상보다 좀 약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무조건 조심을 하자. 다음 이제 요 UBS는 SFA에 대해서 신사업인 배터리와 일반 물류 매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목표가를 기존 4만 원에서 이번에 37,000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은 그래도 매수로. 다음 이제 HSBC는 이마트에 대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올해로 예상을 했는데 내년 2024년으로 지연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다면서 그럼에도 이마트 그 부회장님은 아직도 SNS 놀이 푹 빠져 계시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지만 그래도 이마트의 긍정적인 이유는 신세계 건설의 정상화, 그리고 온라인 부문의 지속적인 손실 축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스타벅스의 꾸준한 실적 기여,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이마트가 내년에는 상당한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13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진짜 13만 원 오기만 하면 이제 당장 다 털어버리겠다는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엄청 많죠. 이어서 요 HSBC는 카카오에 대해서 앞에 이제 제가 의문을 던진 대로 카카오 모빌리티 상태 안 좋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M&A 가이드라인까지 발표되고 이런 부정적 뉴스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주가는 최근 이제 반등을 했는데 참 이게 이제 주가와 어떤 오너십의 아이러니랄까? 삼성전자도 그랬고 이제 카카오도 하여튼 검찰에 기소당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근데 HSBC에서는 최근 카카오 주가 반등에 대해서 광고 시장 회복의 어떤 주요 수혜주로 카카오가 꼽혔고 또 카카오톡 플랫폼 개편에 따른 핵심 사업 회복 기대감이 이제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 여기다가 이제 자회사 카카오 헬스케어가 지금 적자가 상당히 큰데 여기서 혈당 측정 기능 등을 갖춘 모바일 앱 파스타를 곧 출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고 그래서 카카오 투자 의견은 매수에다 목표가 63,000원으로. 근데 아시다시피 카카오는 자회사 잘 되면 분할 상장 내보내고 안 되면 그냥 돈 잘 버는 멀쩡한 자회사랑 통폐합 시켜버리는 이런 게 특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정위에서 제 아무리 뭐 칼을 빼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쑤실 건 아니잖아요. 쑤시진 못할 거 아니야. 그냥 빼들었다만 뿐이지.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배달 갑니다. 자, 내일 수요일은 일단 정부에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규제까지 포함해서 결국 정치인 테마주로 귀결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도저히 이제 맨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이 좀 멘탈 망가진 사람들을 자꾸 그냥 방치를 하니까 그렇게 음지로 가가지고 이제 마약 손대고 아니면 범죄에 얽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는 정신과 질환 치료제 요쪽에 이제 증시에서는 관심이 커지겠죠. 다음 내일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일정 하나가 한국과 독일 간 디지털 헬스 분야 기술 협력 방안 모색 요건데 사실 우리가 독일하고 일반 의약품 기술 협력을 한다? 그러면 참 현타가 오긴 하지만 야, 이 장난하냐고. 아스피린 원천 기술 가진 독일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하고 기술 협력을 하냐고 그럴 수 있겠는데 요거는 디지털 헬스 분야입니다. 우리가 IoT, 원격 진료, 스마트 병원 이런 쪽의 기술로는 독일하고 거의 맞다이가 가능합니다. 다음 이날 정부 일정 중에서 해외 관련 이슈들이 많은데 또 하나가 2023 중동 지역 K 스마트팜 로드쇼 이건데 중동은 정말 돈이 많아서 그나마 다행이지 식량 안보가 여기처럼 취약한 곳이 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팜 푸드테크 기술로
사막에다가 비닐하우스 쳐주고 거기서 그냥 야채 바로 뜯어 먹을 수 있게 해줘야죠. 그리고 마침 내일 이제 제4회 김치의 날 행사가 정부에서 개최됩니다. 증시에서는 K푸드 수출 테마, 뭐 밀키트하고 패키징까지 내일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내일 수요일 증시 일정은 LS 머트리얼즈하고 블루 엠텍이 수요 예측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일 오징어 게임 시즌2 더 챌린지가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동시 공개되는 날입니다. 뭐 K 증시에서는 제작사 배급사들이 주인공이죠. 다음 내일 수요일 밤에 미국에서는 10월 내구재 주문 그리고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는데, 둘 다 지금 추수감사절 블락은 뭐 불고기 낙지볶음 아닌가?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의 중요한 소비 경기 바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미리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